자, 이전 수업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자. 이제 3.1운동 두 번째 타임이고, 이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자고. 교과서는 56페이지, 57페이지 내용이고, 3.1운동의 전개, 3.1운동의 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갈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결국 이제 파리 강화회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각 민족의 이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국외에서 이제 뭐 대한독립선언이라든가 아니면 28 독립선언이라든가 이런 국외에서 이제 독립선언들이 이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제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민족 대표분들 이제 33명인데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 천도교, 그다음에 기독교, 불교 요런 계열들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요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었고, 또 이제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 운동 이런 것처럼 이 당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운동이 이어졌는데, 이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 운동계도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던 찰나에 1919년 1월 22일 날 누가 고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단 말이야.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고종 사망이 대개 이제 독살된 거 아니냐. 고종이 이제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 뭐 그 새벽에 식혜를 마시고 식혜 먹고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 시체를 본 사람이 시체가 뭐 이제 독에 이제 중독된 것처럼 막 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막 돌면서 고종 독살설이 이제 대세로 선생님도 뭐 사실 이렇게 음모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종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독살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의 이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독립운동 하던 세력들이 국내에 남아있었던 고종을 중국으로 이제 망명을 시켜가지고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도 막 나고, 막 민족자결주의 복잡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되게 이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죽어야 될 시점에 딱 죽으면 의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좀 독살된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이제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고종 독살설이 돌면서 민중의 분노가 이제 막 그게 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이 고종 장례식, 그러니까 1월 22일이 고종이 이제 사망한 날이고, 그 왕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종 이제 무덤에 이제 상여 나가는 날, 이제 무덤 쓸어 나가는 날이 3월 3일이었거든. 그래서 그 3월 3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국내에서 준비하던 모든 세력들이, 그러니까 종교계하고 학생운동계가 이제 연합이 돼서 그 고종의 장례식 날 기점으로 우리 민족의 이제 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으로 이제 나타내자 하는 이제 논의의 중심이 만들어졌던 거지.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월 3일 날이 이제 고종 상여 나가는 날인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날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그 장래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고종 장례식 날 이런 걸 같이 버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걸 받아들여서 하루를 땡겼는데 3월 3일이 월요일이고 하루 땡겼더니 3월 2일이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근데 종교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일요일 날이 주일날이라고 하지, 일요일날 이런 다른 일을 하기가 좀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하루를 더 땡긴 거지. 그래서 그게 3월 1일 토요일이 된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날짜가. 그래서 3월 1일 날 토요일 2시 탑골공원에서 민족 대표자들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 발표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독립선언서 초안도 잡고, 그 6당 최남선이라고 이제 천재로 불리던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기미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잡고 이 종이를 복사해가지고 이제 학생 세력들이 주요 도시 6개 도시 이제 중심으로 3월 1일 날 시위가 일어나기로 계획을 했는데, 서울, 뭐 평양, 그 다음에 뭐 원산, 뭐 이런 이제 뭐 의주 이런 이제 주요 도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날 동시에 딱 만세 시위를 하기로 계획을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로 특정이 됐어. 3.1운동의 전개에 관련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3월 1일 날 이제 막상 되니까 이런 이제 소문도 나가고 그랬겠지? 탑골공원 일대가 다 이제 미어지도록 사람이 인산인해가 된 거야. 진짜 사람으로 막 미어 터질 만큼 모인 거야. 뭐 지방에서 고종 장례식 때문에 올라온 사람, 뭐 나온 사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민족 지도자들,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민족 지도자라고 부르는 종교계 대표 33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 이분들이 이제 만세 시위를 하겠다고 우리는 대한 독립을 지지한다 이런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이분들이 실전에서 뛰는 건 아닌데 이분들 입장에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이 민중을 자극하면 이 민중들이 이제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제 장소를 거기로 가면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장소를 이 민족주의자 33인이 태화관이라고 종로 인근에 있었던 이제 고급 요리집이라고 봐야지. 고급 중식당 뭐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고급 중식당 같은 요리집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만세 삼창하고 그리고 일제경찰서에 우리가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민족주의자 33인은 태화관에서 만세 시위하고 경찰서로 연락해가지고 구속이 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안 온다 생각을 했겠지. 이 당시에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좀 웅성웅성되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준비하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연단에 올라가서 기미독립선언서 읽고, 준비했던 이제 종이 뿌리고 이러면서, 탑골공원에서 이제 3.1운동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시위는 누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 학생 세력이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이제 뭐 이제 막 복받치고 흥분하고 이러는 거잖아. 막 우와 우리도 독립하자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밖으로 막 쏟아져 나가면서 이제 시위가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시작된 시위가 야 니네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3.1운동은 3월 1일 날 하루에 일어났던 시위가 아니다.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해. 3.1운동은 3월 1일 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약 한 2달 가까이, 그러니까 4월 중순 정도까지, 4월 한 16일, 20일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운동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시작이 됐던 거고, 순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 다음 농촌에서 해외로 이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약 한 달 20일 가까이 지속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졌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주요 도시 6군데에서 시작된 도시가 다른 인근 도시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시위가 이제 전해지면서 다른 농촌 마을로 전해지고 그러면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3.1운동 이야기하면 또 우리 또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 유관순 열사가 그 만세 시위 운동 주도했던 게 천안에 있는 이제 그 뭐 아우네 장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천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우네 장터에서 있었던 시위가 4월 1일이야. 4월 1일.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그 유관순 열사가 이제 체포된 시기가 4월 1일이라고. 그러니까 4월 1일 정도 되면 지방 장난을 중심으로 지방까지 이 시위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시위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 동포들까지 전해져서 블라디보스톡에 그 다음에 멀리는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제 한인들까지 그 사진 나오지. 뭐 4월 16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시위가 있었다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까지 해가지고 해외로 계속 지속이 됐던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애들이 지들도 처음엔 당황해서 하다가 이게 진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시위대를 향해서 이제 총을 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3월 5일 정도쯤 되면 얘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일제의 강경 진압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평화적 시위를 계획하고 평화적으로 그냥 태극기 들고 뭐 만세 시위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총을 쏘고 막 죽이고 특히 얘네가 시골 마을 같은 데는 얼마나 악랄하게 이 진압을 했냐면 우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욕을. 이 당시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런 행동했던 일본 군인이라든가 이런 새끼들은 진짜 악마야, 악마.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막 시위한다고 농촌 마을 들어가서 그냥 막 총으로 난사해서 막 다 죽이고 그랬다고. 여러 건이 있어, 사례가. 뭐 여러 지역에.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로 나오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오는 19년 4월 15일 날 있었다는 제암리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엄청 많아. 제암리 사건이 유명해져서 그렇지. 야, 제암리 사건 봐봐.
마을, 시골 마을, 한 30집 정도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만세 시위했다고 이것들이, 동네 교회에다가 사람들 집어넣고 못질러 못 나오게 막은 다음에 거기다 대고 총 난사하고 불질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싹 죽었어. 그러니까 이 정말 악랄한 새끼들이지, 악랄한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도 시위가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로 진행이 되다가 일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 진압을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폭력을 쓰기 시작을 한 거지. 막 주재소 습격해가지고 권총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친일파 처단하고 그다음에 일본 뭐 관공서 습격하고 일본 경찰서 뭐 시청 뭐 읍사무소 뭐 이런 데 이제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이걸 그냥 폭력 시위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좀 애매하다. 우리도 생존을 위한 투쟁이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너네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잠깐 헷갈리는 게 3.1운동은 평화적 만세 시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처음에는 그냥 평화적 시위로 이루어졌다가 일본이 강경 대응을 하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폭력을 써가지고 일본인들 뭐 친일파 처단하고 그 진압에 관련했던 일본인들 처단하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 좀 강경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쭉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 연 인원 200만, 이게 참여 인원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을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거지.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줬던 사건이야.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만한 규모의 인원이 이만한 기간 동안 이 정도로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보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3.1운동 사건 자체가 전 세계에 엄청난 쇼크를 준 거야.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민족들이, 약소국들이 이 정도로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거를 3.1운동이 보여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3.1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게 롤모델이 모범 그 답안처럼 돼가지고 인근에 일어났던 나라들은 전부 다 이 3.1운동을 흉내내서 자신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 그 다음 민족운동의 그 방향성을 정하게 됐던 거지. 바로 이제 그 2달 있다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5.4운동,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운동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그 5.4운동도 스스로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어. 누구를 본받아서 한 거라고. 이 3.1운동을 본받아서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인도에서 일어났던 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그 시작도 3.1운동을 배워서 했다고 이제 그 운동을 주도했던 네루라는 사람이 밝히고 있고, 뭐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운동, 멀리는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운동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3.1운동의 이런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이루어졌던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3.1운동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3.1운동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3.1운동이 갖는 3.1운동이 갖는 의의는 뭐야? 3.1운동이 갖는 의미는 뭐냐? 우리 민족 최대. 뭐라고 써주는 게 좋을까? 이게. 그치? 최대, 민족 최대. 민족 최대의 만세 시위 운동이었다? 민족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 독립운동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어쨌든 이 3.1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민족운동을 벌였던, 지금 핵심이 독립운동이잖아. 우리가 그 35년간 독립운동 벌였던 것 중에 가장 대규모 민족운동. 그 다음, 단 한 가지 사건만 뽑아라 그러면 3.1운동이 3.1운동이 그래서 공휴일이 된 거잖아. 그 정도로. 우리 역사에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는 거, 그게 의미일 수 있고, 그 다음, 이 3.1운동이 이후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 3.1운동이 일어난 계기로 해서, 이거 한국이 그지 같네. 민족운동이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91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독립운동이라는 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이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좀 있었단 말이야.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근데 이 3.1운동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독립운동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도 독립운동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민족운동이 확대되는 그 이후에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협조하고 내가 이런 거라도 독립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뭐 군자금 지원하고 아니면 뭐 물자라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이 범위가 확대가 됐거든. 그래서 이게 그게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3.1운동을 지송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게 컨트롤 타워라고 하지 요즘 얘기하면. 뭔가 이 독립운동을 이 딱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왜냐하면 이 3.1운동이 지금 지도부 없이 진행이 됐잖아.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규모 민족의 역량을 좀 한 번에 모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후에는 앞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이끌 리더 단체, 독립운동의 머리 역할을 해줄 그런 이제 리더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그 이후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그지? 민족운동 대표단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본 애들이 또 갑성을 해가지고, 이대로 지배할 수는 없겠구나. 선생님 이거 저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조선인들에게, 이런 강압적 지배로는 이제 한계가 왔구나 해가지고 얘네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3.1운동 때문에. 그래서 통치 방식에 변화가 생겨. 얘네가 무단 통치에서 뭘로 바꾸는?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라고 불리는 통치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3.1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대.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이렇게 정리해보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1운동의 과정, 그 다음에 3.1운동의 의의, 3.1운동의 영향 이렇게 나눠 살펴봤는데, 어쨌든 1919년 3월 1일날 일어났던 3.1운동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시험에 뭐 물론 출제할 거고,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전개 과정도 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배경도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나름 요 정도 정리를 하면 3.1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3.1운동 그렇게 사실은 특별히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다. 교과서 2페이지에 걸려 있지만 좀 뭐 예시 자료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내용만 정리해보면 충분히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 타임은 뭐에 대해서? 이 3.1운동의 결과 아까 만들어지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다음 타임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선생님 좀 압축해서 짧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나온 얘기들 다 핵심 내용이야. 잘 알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좀 재밌는 얘기 없이 좀 엑기스 없이 좀 FM으로 좀 퍼펙트하게 수업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잘 좀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알겠지? 안녕.